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도 대신해서 책 좀 읽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책은 규칙 파괴자라는 책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요즘 어떻게 보면 도서 현황을 보면 부와 관련된, 돈과 관련된 책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것은 요즘 부자 되는 거에 관심이 그만큼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어디가 유망하다, 어느 종목이 좋을 것 같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 같다, 부동산은 또 어디가 좋은 것 같다, 다 알면 뭐한가요? 똑똑해서 분석 잘하고 다 알면 뭐합니까? 오히려 그걸 조금 똑똑하지 않더라도 누가 똑똑한 사람이 그걸 알려주면 실행해서 돈 넣고, 실행해서 사업하고, 실행해서 투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부자들은요, IQ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실행력, 실천력이 높은 사람인데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이 규칙 파괴자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요즘 우리 직장인분들, 우리 여의도 멘션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허탈한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우리 회사 동료 중에, 우리 회사 후배 중에 누군 이번에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벌었대. 최근 2, 3년 동안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얼마 벌었대. 부동산으로 얼마 벌었대. 이럴 때마다 솔직히 우리 일반 중산층 서민들은 허탈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히 말하면 허탈한 수준이 아니라 참 속쓰리죠. 그럼 도대체 난 뭘 잘못한 건가? 이 부분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규칙 파괴자라는 책에 관심을 두고 이 책 이번엔 대신 읽어드려야지 했던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우리 모두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경제 교육 가르쳐 드리는 수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AI가 대세라는 거 다 말씀드렸고요. 그거 구현하기 위해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잔뜩 필요할 거라고 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거 구현하기 위해선 에너지 인프라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세계적인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방산 산업들 관심 두셔야 된다는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는데, 나도 정말 알고 있었는데, 나는 돈을 못 벌었는데, 우리 김 대리는, 아니면 최 부장님은, 아니면 옆집 사는 누구는 돈을 벌고 나는 왜 못 벌었느냐? 바로 실천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실천력은 있지만 투자에 대한 잘못된 습관이 있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대신 읽어드렸던 역대 다른 책들은 미래의 큰 트렌드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소개하는 그런 전망서에 가까운 책들을 많이 대신 읽어드렸다면, 오늘은 바로 그 액션, 실행력과 관련된 책을 읽어서 대신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자리에 왔습니다. 이번 책의 저자는요, 그 실행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전문 투자자입니다. 이 세계적인 투자 자문사의 공동 설립자인 데이비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이 책을 이제 쓴 책이 바로 규칙 파괴자인데요. 이렇게 투자 전문가로서 투자 자문사를 설립해서 운영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분은 매일같이 투자에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똑똑하게 시장을 분석하는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을 가진 분입니다. 특히 이분은요, 가장 기록적으로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는 1997년 아마존에 그 당시 처음 투자를 해서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이분은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그 종목을 계속 보유해서 결국 1371배의 수익을 달성해서 유명해진 분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 실제 실전을 해봤고 실행을 해봤고 그 과정에서 기록적인 투자 성과를 내서 뭔가 검증된 분이 쓴 책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유명해졌고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 출간까지 된 것입니다.
특히 이분은요, 자기 동생과 회사를 설립한 이후 근 30년 가까이 연평균 21%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이 연평균 21%의 수익률이라는 건 또 어떤 거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년 정도 되면 원금의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에이, 기껏 20% 해봤자요. 요즘은 한 몇 달 지나면 2배, 3배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몇 달 만에 2, 3배씩 올리는 그 기록적인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일순간 엄청난 수익률 거뒀다가 그 다다음 달부터 다 까먹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근 30년 가까이 연평균 2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건, 연평균 21%라는 건 한 4년 되면 원금의 2배가 된다는 거고요. 다시 7년 가까이 되면 원금의 4배가 된다는 거고, 다시 11년 정도가 되면 원금의 10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10년 지나고 나면 내가 투자한 원금의 뒤에 공 하나가 더 붙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기다려서 내 전 재산의 뒤에 공 하나가 더 붙는다? 이거 해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투자의 성과를 직접 달성했던 사람이 투자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썼던 이 책이 바로 규칙 파괴자입니다. 특히 이 책의 제목이 규칙 파괴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여러 투자의 메커니즘 있지 않습니까?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하세요. 즉 무릎쯤에서 사서 어깨나 상투쯤에서 팔면 초대박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시장의 투자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전마진 확보하셔야 되고요. 시장 수익률만 추종하셔도 됩니다. 이런 게 우리가 루틴하게 들었던 많은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요, 그거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가 수익을 거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전문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통적인 투자 기법 말고도 이 책을 주목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가 요즘 증시 좋으니까 이런 책들 읽어보면서 나 투자 공부 좀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제일 먼저 손에 잡는 책들이 누구 책인지 아시죠? 워렌 버핏이라든가 찰리 먼거라든가 이런 사람들 책을 손에 쥐어 잡고 나 이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이 투자 방법을 한번 사용해 봐야지 하면서 벌써 몇 년째 투자하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니 나도 워렌 버핏의 투자서 읽고 비슷한 방법을 추종했는데 나 왜 수익이 안 거둬지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는 다른 결의 투자 전문가들의 지침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또 이 책을 제가 손에 움켜쥐게 됐던 또 다른 이유인데요.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두 형님이 계십니다. 솔직히 제 그 두 형님의 이름이 누군지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허락을 받은 건 아니니까 제가 소개는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두 형님이 모두 다 아는 최고의 유튜브 셀럽들 중에 하나인데 한 분은요, 부동산으로 정말 큰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부동산으로 성과 내서 주식을 사면 그 주식 투자는 100점 100패랍니다. 참 특이하죠? 반대로요, 주식 투자를 잘하는 분이 주식 투자해서 돈 좀 모아서 부동산 좀 사면, 땅 좀 사면 이게 잘 안 올라요. 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주변에 이런 현상들을 두고 제 근처에 있는 지인들과 좀 담소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제 주변 지인들도 모두 형님 저도 어떤 사례를 알고 있냐면요, 형님 저도 어떤 사례를 알고 있냐면요 하면서 비슷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을 돌아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투자라는 것도 자기 개인 기질에 맞아야 돼요. 여러 투자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처럼 시장을 이기는 방법이 있고요.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처럼 시장을 추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방법을 다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다 세계적인 투자자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나의 기질과 내 지금 생활 환경, 그리고 나의 어떻게 보면 관심도, 이런 거에 부합하는
투자 기법 하나만 잘 익혀도 그 사람들의 100분의 1 부자만 돼도 떼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규칙 파괴자란 이 책의 저자는요, 저는 워렌 버핏 말고요, 찰리 먼거 말고요,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투자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법, 그런 규칙을 파괴했는데 저는 돈을 좀 벌었어요. 이런 방법 어떠세요? 기존 방법으로 성과 못 낸 분들은 제 방법은 어떠십니까? 라고 소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변 사람들 다 돈 벌었는데 나만 못 벌었는 것 같다라는 분에게 혹시 투자 기법이 맞지 않는다면 이 책을 좀 관심 두시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오늘 들고 온 건데요. 몇 가지 제가 읽었던 대목 중에서 재미있는 것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박 종목은 일단 계속 가도록 두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너무나도 다명한 거고요.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쉽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가 봐요. 제가 가끔 추천해드렸던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몇 개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유튜브에 저 같은 사람들은 방송 출연하니까 박제가 돼서 남기 때문에 딴소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가끔 오프라인 강의나 저 마주치는 분들 중에는 그런 얘기 하세요. 그때 교수님이 저라고 다 맞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교수님이 그때 추천했을 때 저도 그거 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우리 박 교수가 추천했으니 나도 좀 얼마 넣어봐야지 했는데 500 넣었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700 됐더니 제가 뺐는데 야 이게 3배가 갔네요. HD 현대 마린 엔진은 5배 비싸졌거든요. 5배가 갔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제가 중간에 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 그때 투자할 때 얼마 넣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했더니 얼마 넣었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선생님 정도에게 그 정도 돈은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우리 박 교수님이 꼭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그냥 이 정도 넣어봐야지 만 정도만 넣었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 저자가 하는 중요한 투자 원칙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넣은 그 금액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금액이 아니라면 그 금액을 투자해서 내가 직면하게 될 맥시멈 손실은 주식 투자에서는요. 몇 퍼센트가 맥시멈이죠? 마이너스 100%. 원금 다 까먹어서 제로 되는 게 끝이에요. 그죠? 손실 나면요. 이거 속 쓰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익을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그러면 수익률 몇 퍼센트가 상방인가요? 상방 없습니다. 수익률 100%요? 아니죠. 2배만 오르나요? 우리 잘 나가는 거 3배 오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1년도 안 됐는데 3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잖아요. HD 현대 마린 엔진 5배 이상 올랐다. 요즘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올랐잖아요. 하방으로 떨어졌을 땐 기껏해야 손실 100%예요. 그런데 상방은 무한입니다. 그냥 조바심 내지 않고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야, 만약에 6, 7년 전부터 엔비디아 투자한 사람이라면 얼마 벌었을까요? 그죠? 바로 대박 종목일 거라고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경우는 조금 진득하네 두고 보라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마이너스 100%고 플러스 되면 상방은 무한인데 그걸 왜 이렇게 조바심 내느냐가 바로 이 책의 저자가 하는 첫 번째 투자 원칙입니다. 두 번째, 물타기 하지 말고 불타기 하라는 거예요. 우리 종목이 좀 떨어지면 야 이거 내가 마이너스 20, 30% 왔네. 내가 본전이라도 찾으려면 평단가를 낮춰놔야겠구나.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예탁잔고에 얼마 남았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은행에 얼마 있지? 그거 다 쏟아 부어서 지난주에 조금 떨어진 것 같으니 내가 이때 왕창 사면 평 매수 단가가 낮아지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낮춰놓습니다. 흔히 말해서 물타기예요. 그래서 우리 물타기 하다가 대주주 된다 이런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동안 저한테 푸념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 물타기를 특정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에서 했다가 아직까지 낭패 보고 아무리 봐도 이건 제 남은 생에는 원금까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이고 아유 그래 저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라는 분들도 꽤 계세요. 자 그런데 그럼 물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와 상관없이. 자, 제가 시가 100만 원짜리 주식을 샀습니다. 5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났죠. 수익률 마이너스 50%입니다. 자, 그런데 이 50만 원이었을 때 제가 다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0만 원짜리로 떨어진 종목이 다시 예전에 제가 매수했던 100만 원까지 가려면 이제 몇 퍼센트 올라야죠? 100% 올라야 됩니다. 제가 100만 원에 샀을 때 50만 원까지 떨어지는 건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인데 50만 원에서 다시 100만 원 가려면 100% 올라야 돼요. 즉 무슨 얘기다? 물타기를 하고 나서 원래 내가 기대하는 그 지점까지 올라가는데 배 이상의 수익률을 거둬야지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는 결코 나에게 우호적인 전략 전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물타기 안 하고요. 불타기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불타기는 뭡니까? 이미 이 시대적 소명을 이미 받은 회사네, 점점 대세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는 회사네, 그런 회사 이미 예전보다 좀 올랐으니까 더 투자하기 주저하지 말지 말고 조금 더 올랐으니까 이 불장에 더 태우라는 거예요. 또 올랐네, 더 태우라는 거죠. 아니 내가 매수했을 금액보다 40% 올랐는데 더 태우면 그러다 손실나면요. 그래서 40% 가까이 떨어져도 나는 어차피 본전 가까이 찾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동안 이익 본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상승할 때 불타기를 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이 책의 저자입니다. 오히려 나는 그동안 이 책의 저자가 얘기했던 이 투자 습관을 생각도 못했네요 라는 분들, 바로 그런 분들께 이 규칙 파괴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제가 자리에 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습관 3도 되게 중요하게 봤습니다. 우리 그런 소리 하죠. 10년 이상 보유하지 못할 종목은 단 10분도 들고 있지 마라, 10초도 들고 있지 마라,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동안 어떤 종목을 들고 있으려고 투자하신 분들 계실까요? 오래 있어봤자 내가 몇 년 있다가 팔아서 내 집장만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데 돈 쓰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10년 뒤에 내가 이 젊은 세월 다 지나고 나이 좀 중년 됐을 때 또 장년 됐을 때 그때 그 돈 벌어서 뭐 하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우리의 심리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요, 10년 나는 그런 규칙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최소한 3년을 보유할 수 있는 종목에만 투자하라는 겁니다. 저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요, 10년이라는 건 지금 21세기 들어서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예전에 20세기에 투자 지침서로 나왔던 워렌 버핏의 책들,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들, 찰리 멍거의 책들, 켄 피셔의 책들 등에는 10년 보유해라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왜? 산업기술의 패러다임이 10년 안에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웹에서, 앱에서 다시 AI로 바뀌고 자동차 산업도 언제는 전기차 대세라더니 언제는 수소차 대세라더니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다른 컨셉들이 유행하고 10년 안에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이 온전히 유지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20세기에 집필됐던 책들 어떻게 보면 올드 패션일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은 업계의 순위가 1, 2년 만에 아니면 AI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기반이 제미나이 3.0이 최근 들어서 챗 GPT보다 더 각광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제미나이 3.0이 얘 요즘 왜 이래? 하고 다시 엔스로픽이 제시하고 있는 클로우드가 훨씬 더 각광받기 시작했고 진짜 주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10년간 보유할 주식에 투자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래.
3년이야 라는 생각, 이 저자들의 생각에 더 방점이 찍히더라고요. 왜 하필 3년이냐? 3년 동안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감을 부여하는 회사라면 이 회사는 다른 회사가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주식 투자할 때 늘 있는 얘기 있잖아요. 해자가 있는, 즉 물 웅덩이가 근처에 있어서 함부로 침공하거나 넘보지 못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해자가 3년 정도만 버텨주면 충분하거든요. 제가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소한 3년 보유해라. 이 말이 저에게는 이 21세기 AI 시대 최첨단 기술 트렌드가 급변하는 시대에 훨씬 더 맞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습관 5도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종목에 투자할 때는 포트폴리오의 최대 5% 이내만 투자해라. 왜? 우리 그동안 투자했던 분들 잘 머릿속에 곱씹어 보십시오. 예전에 내가 적지 않은 돈을 어딘가 투자했었을 때, 그때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확신에 찼고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자신 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주식 반토막 난 적, 아니면 10분의 1 토막 난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인데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트렌드로 모든 사람이 주목해서 나도 거기에 끄떡이면서 바로 저거네 하고 돈을 담았지만 크게 낭패 본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신규 종목을 포트에 담을 때는 일단 5% 이내로만 담아봐라. 그 5% 이내가 성장하면, 앞서 습관 1 말씀드렸죠? 수익률 상승폭은 무제한이에요. 하락해봤자 아유 내 전체 포트에서 5% 다 잃었네. 그게 끝입니다. 안심도 되고 상방은 열려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 왜 적지 않은 30%, 50%, 심지어 100%를 담아놓고 왜 매일같이 노심초사하느냐. 저도 그런 과오를 저지른 적이 있어서 저자의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랬네, 이게 내 얘기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습관 6이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60% 정확도만 추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엄정하게 하나라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래도 정확도 100%에 근접할 정도로 챙겨야 된다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강의 평가나 그 다음 주에 와서 학생들이 교수님 지난번에 얘기하신 거 저희 다 요즘은 휴대폰 녹음하거든요. 아니면 실시간 타이핑이 저절로 치게 노트북 펴놓고 수업 듣거나. 근데 교수님 이거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하면 정말 쪽팔립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는 거의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투자에서 100%를 기하면요 100%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럼 다 타이밍 놓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60% 정확도만 추구하라는 거예요. 대신 이 60% 정확도와 그 전의 습관 뭐였죠? 5% 이내로 투자하라는 거예요. 100% 정확도 아닌 것에 인생 걸지 말고 60% 정확도 하면 5% 이내 투자해봐라. 그러면 타이밍도 놓치지 않으면서 성과 났을 땐 무한, 손실해봤자 5%, 이게 끝난다는 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책은 21세기에 새로이 집필된 투자 지침서이고 행동하는 액션 플랜을 제시해주는 책으로서 21세기에 맞는 룰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굉장히 새록새록 그렇네 무릎을 치면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었고요. 제가 오늘 1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또 저자에게 결례하면 안 되니까 말씀드렸지만 2부라든가 나머지 파트에서 뭐가 있느냐면 결국 그런 습관 가지고 어느 회사를 찾아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규칙 파괴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늘 그랬잖아요. 웹의 시대를 마무리한 건 앱의 시대였고 기존 피처폰을 마무리한 건 스마트폰이었고 기존의 포털 사이트를 마무리한 건 생성형 AI 시스템인 챗GPT로 대표되는 이런 회사들이었고 우리 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 파괴 기업들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6개 속성들을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이 책의 2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참 많은 것들을 느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그 규칙 파괴 기업들을 잔뜩 알았는데 한 기업에 몰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규칙 파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3부에서 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코카콜라, 제2의 질레트 찾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건 워렌 버핏 같은 시절에 적합한 투자 지침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기질상 워렌 버핏처럼 조금 천천히 부자가 되면 어때? 이런 기질 아닙니다. 저는 몇 년 안에 괄목할 만큼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룰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투자 지침서를 찾고 있는 분들에겐 최적의 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모두에게 최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최적인 규칙을 찾아가는 게 투자자들이 할 일인데, 너무 만연한 워렌 버핏 책 말고 다른 투자 지침서가 필요한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죠.